모두가 행복한 행수야 세종 가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뽀미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를 염원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위가 주최하고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4차 토론회 왜 다시 행정수도인가를 비대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행수TV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행수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초부터 시작된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운동은 지난 1월 7일 1차 선언에 이어 지난 2월 8일 2차 선언이 이뤄졌고 현재는 범국민운동으로 진행해 전원에 3월 1일 범국민선언을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제와 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제1차 토론회 왜 국민주권 개헌인가에 이어 지난 2월 16일 제2차 토론회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가 진행되었고 제3차 토론회 왜 국가균형발전인가에 이어 오늘 제4차 토론회 왜 다시 행정수도인가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언에 동참해 주신 전국 각지의 주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4차 토론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온라인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 진행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토론회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 기획과 추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모셨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수도 건설에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선 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최병선입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윤수입니다.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춘희 시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가균형발전 또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해서 비대면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선 이 토론회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토론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당시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때 초기 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좀 애써주셨고, 특히 이제 제가 최병선 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직속 상사로 모시고 그때 함께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학계에서 명활약을 해주셨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그때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연결이 여러 가지 역할들 해주신 이상선 대표님도 모시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좋은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병선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비대면 토론회
열리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 때마다 항상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흥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일익을 담당했던 이런 세종시가 점차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최근에는 이거 행복도시로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행정수도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원래의 모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자리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강윤수 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장 강윤수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출범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획하시고 또 정책을 추진했던 그 사안입니다. 당시는 신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돼서 진행되어 있는 게 현재의 세종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그때 신행정수도, 행정수도로서 완성시키자는 여러 가지 세종 시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원래 이 세종시의 출범 배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근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역전의 용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역전의 용사는 과거 개념인데 그래도 여전히 전현직에 여기 그 세종시를 위해서 가장 혁혁하게 기여한 전문가들이자 맹장들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그 무명용사 수준이고 무명용사 3호라고 하겠습니다. 3호라는 말 아시죠? 왜 3호인지.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요 가까이 보니 밀마루 전망대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건설 초기부터 그 전망대를 자주 오르내리면서 이 상전 벽해의 현장을 눈에 고스란히 담았던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와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그 상징 결과물인 세종시의 건설의 정책, 기획, 입안, 추진, 이 모든 역할을 하신 이 세 분과 이 현장에서 오늘 뜻깊은 이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데에 저도 참여하고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든 일은 역사적으로 계승이 되는데요. 과거에 최전선에 계셨던 분들을 모시고 오늘의 세종시의 가제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행수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행수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경과,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과 과제, 국가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들 지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자유 토론회 형식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신행정수도의 건설 취지 및 경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 신행정수도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신행정 수도 건설이 왜 추진되게 됐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좁은 국토 면적에 수도권이 이제 전 국토 면적 11.8%라고 그러는데 이 면적에 지금 50%가 넘는 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에 그 소설가 이호철 선생께서 서울은 만원이다 하는 그런 소설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인구가 한 350만 정도였고, 그때 아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도시 인구 집중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얘기가 단어로서 처음 나타난 것은 1971년도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냈었고,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1977년도 2월 달에 임시 행정수도 구상을 발표하고, 또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상당히 깊이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2년 6개월 동안 거의 한 400명 정도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계획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청 1층에 최근에 이제 행정수도 관련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백지 계획에서 만들었던 모형도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 후로도 대전 청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진행됐지만, 이것을 정말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분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셨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정치적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또 정치적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 지지를 얻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행정수도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서울에 또 수도권에 왜 인구가 집중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조사 연구를 한 것 보면은 결국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간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교육 기회를 막기 위해서 교육 기회를 찾아서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와 또 대학을 옮기면은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민간 기업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옮기게 하는 것, 또 대학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옮기게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결정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역시 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수도를 계획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 사회 구성으로 놓고 보면은 지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민간 부분도 또 대학도 사회 각 부분에서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대로 추진됐더라면은 지금의 그 대한민국 모습이 상당히 좀 달라져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행히도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후로 대폭 축소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개선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국가 균형 발전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그때 신행정수도라는 화두를 꺼낸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개선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상돈 대표님, 예. 그 시장님께서 2004년도 시민정서 위헌 판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위헌 판결 당시에 그 충청권이나 그 전국의 그 시민사회 진영에서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서울 종로, 뭐 대학로, 그리고 대전역, 그 조치원역에서 대규모 이제 걸기대회도 이렇게 개최한 바가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좀 대응 활동을 한번 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한 지점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세종시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다. 그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 최근에 그 가덕 신공항 이 특별법이 뚝딱뚝딱 만들어져서 지금 법이 통과되는 그 과정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종시 여기까지 오는 데에서는 상당히 아픔도 많았고 그리고 기존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기득권 고착 구조가 유난히 우리 사회에는 우리나라에는 강하지 않습니까? 2019년 드디어 인구마저 50%를 넘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사태고 과연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닌 원래대로 행정수도로 갔다 그런다면은 과연 그리고 혁신도시가 끝내 제대로 된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그런다면은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을까? 자원의 집중 구조가 계속 그렇게 증대됐을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회의감을 느끼면서 시민사회로서는 세종시가 여기까지 오기에 숱한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위헌 판결 시기와 그리고 또 후속 대안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그 위상이 대단히 축소된 그마저도 지역 출신의 총리를 내세워서까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그것마저 무산시키려 했던 그 시기가 대단히 큰 위기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시민사회에서는 참여정부 시기에 예컨대 이제 분권혁신,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정책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분권혁신이나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에서는 전국적인 일정 부분 동감, 공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충청권의 행정수도, 행정도시, 행복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고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분권운동에서도 위헌 판결 시점부터 충청권이 아예 분권운동 이쪽에 그 중심적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세종시를 둘러싼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민사회 대응에서도 약간 그런 온도차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돌이켜보면 충청권에서는 위헌 판결 시기에 무슨 대응을 위한 행정수도 사수 비상시국회의라든가 뭐 행정도시 무상 업무 저지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격렬한 개념과 용어를 조직명에다 쓸 만큼 우리는 굉장히 절실했고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충청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세종시가 오늘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수도권이 인구 과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미완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될 그런 시대적 책무와 혁신도시, 2단계 혁신도시를 제대로 강화시킬 만한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정책화하고 그거를 추진해야 될 그런 또 다른 사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최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시행정수건설 추진위원장이셨고 또 후속대책 활동과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마음고생이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한번 좀 위원장의 위치에서 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는 사실 회고하기 그렇게 좋은 즐거운 뭐 그런 일은 아닌데요. 위헌 결정이 난 게 2004년 10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것은 특별법, 그러니까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된 후 한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행정수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는 1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 갑작스럽게 이런 위헌 결정이 일어나고 보니까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그것이 위헌 결정이 날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행정수도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던 분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는 당시에 3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최대의 사업이, 정책 과제가 바로 이 신행정수도 건설이었거든요. 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서 기타 다른 사업을 이끌고 나가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신행정수도는 안 된다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고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이게 다 물 건너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물론이고, 당시에 여당이, 거대 여당이었는데, 여당에서조차, 이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죠.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정이 모여서, 논의 끝에,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부가, 그러니까, 위헌 결정, 난 후 한 1개월 만에 후속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신행정수도는 대통령 직속이었지만은, 이번에 후속대책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속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속대책특별위원회는 명칭이 조금 길어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후속대책의 10명, 그리고 균형발전의 10명, 이렇게 둘로 나눠서 20명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죠. 당정협의회도 운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느냐 하면은, 당정협의회를 예를 들어 봐도, 이 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가 이제 소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회 관련된 의원들이 거기 이제 와서 협의를 하는데, 평일날, 평상시에 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항상 저녁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총리 공관에 모여서 이 당정협의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준 시장님께서는 거기 이제 논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예. 거기 가서 또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 한 10여 명, 10명 모여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토론을 나누면서 새로운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당정협의회가 굉장히 밀도 있게 이루어졌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부에서는 후속대책위원회, 그리고 당에서는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졌죠. 여야 합의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당정협의체를 만들어서 매주 그런 회의를 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후속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일을 했느냐, 크게 한 3가지 정도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째는 이제,
신행정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듣는 홍보 뭐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법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세 가지 방향이었는데 그 첫 번째 방향으로 대안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때 뭐 저기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등등에서 많은 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개 한 10개 정도로 종합이 됐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3개의 안이 추진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 3개의 안이 정한 게 뭐냐면은 행정특별시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행정도시안이 있었고 교육과학기술도시 뭐 이렇게 3개의 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행정특별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빼고 전부 다 내려와서 행정특별시를 만든다 뭐 이런 것이고 행정도시는 지금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교육과학도시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말하던 그런 도시가 이제 교육과학도시가 되는 거겠죠. 그 중에서 확정된 거는 결국 두 번째 안이 확정이 된 거죠. 행정도시안. 이름을 바꿔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됐지만은 결국은 행정도시안은 확정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바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론 수렴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무슨 뭐, 언론기관 인터뷰 같은 게 뭐 거의 100회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런, 무슨 뭐, 광고, TV 광고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에 이제 의견서 보내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의 것들도, 예. 뭐 토론회,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70회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바쁜 그런 나날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법을 만드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추진위원회하고 건교부가 힘을 합쳐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정부 안으로도 낼 수가 있지만은 국회에 입법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국회를 보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고 두 개의 소위원회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소위원회가 바로 후속대책위원회예요. 후속대책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법안을 갖고 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의 중앙부처가 과연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올 것이냐. 이걸 갖고 한 달 동안을 싸웠습니다. 싸운 결과 마지막에 결정된 것이, 안보, 외교, 이 부처는 빼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옮겨간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싸움이 매일, 하여튼 그 특별위원회가 14번 열렸어요. 3개월간 존속하면서 14번 회의가 열리는 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렸죠. 예. 그런 열리는 기간 중에 싸우다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법이었고, 이게 여야, 저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갖고, 그게 이제 3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행복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었죠. 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한 소송 같은 그 팀에서 다시 행복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을 냈는데, 그거는 다행히, 이제 2004년 11월경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합헌 판결이 나면서, 그야말로 행복도시가 법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갖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예,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만으로도 책 몇 권은 될 수 있는 예, 그런 역사인 분량인 것 같은데요.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강윤수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세종시가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번의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 말씀들 하신 2004년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일 테고요. 또 한 번은 2010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인데요. 2010년도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또 그와 연계를 해서 2012년 세종시 출범 때까지의 과정을 좀 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병선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헌법 소원을 다시 한번 했는데, 그 헌법 소원은 이제 기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기공식까지 하셨어요. 기공식까지 하시고 났는데,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유력한 분이 당시 서울시장을 하셨던 이명박 당시 이제 후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께서는 그 신행정 수도에 가장 반대했던 정치인이셨거든요. 당시 서울시장이었고. 그래서 분명히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행정수도가 또 백지화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는 뭔가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대선 과정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였는데, 신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계획대로 가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셨어요. 그래서, 또 충청권 분들은 그렇게 믿어서 또 이명박 후보를 많이 지지했고, 당시에는 우리 충청권에 또 이회창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는가 싶었는데, 또 굉장히 그때는 재밌지 않았습니다만, 심각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은 재밌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충청권 출신 총리가 되셨어요. 정문찬 서울대 총장 하시던 분이 충청권 출신 총리가 되셨는데, 그때 총리 후보자께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자 상태였는데, 세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는 총리가 되신 다음에 실제로 세종시 수정해야 된다고 이제 여론을 펼치셨고,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총리 의견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이 세종시를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수정해야 되냐면은, 아까도 우리 최병선 위원장님께서 부처를 어디를 남겨놓고 어디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다툼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부처는 세종에 있는 게 국정에 굉장한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 주장을 하고, 대안으로 아까 그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교육, 과학 중심 도시란 대안이 있었는데, 그 대안이 더 바람직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정안을 만듭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국회에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거기서 변수가 있었는데, 당시 또 박근혜 또 유력한 또 후보 대선 주자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박근혜 당시 의원은 반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세종시 행복도시 원안을 또 지지하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반으로 분열되면서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표결에서 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원안이라는 게 원래 행정수도 원안이 아니라 행복도시 원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계속 유지가 됐고, 거기서 이제 우리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세종시 설치법입니다. 세종시를 그럼 어떤 위상으로 할 건가? 그 부분도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충남지사 같은 분은 충남도 내에서 넣자는 또 의견이 있었고, 요 세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영기군이 통합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안. 그러니까 영기군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세종시라는 게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2010년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민선 세종시장, 세종시 교육감님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세종시 모습의 골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그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 과정들을 어찌 보면 상세하게 그 최고의 그 최전선에 계셨던 분들로부터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올해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세종시의 그 전망과 과제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